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15년도 4회차 전기기능사 관연도 문제풀이 2과목 전기기기 레벨 2입니다. 레벨 2는 제가 두 번을 문제 읽고 답을 해주고, 세 번째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고 제가 답을 제시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공부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20문제를 한 번에 풀고,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세 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어, 듣고 이해하고 풀어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문제 21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2차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값이 2배로 되는 것은? 답은 1번 슬립. 22번. 다음 제동 방법 중 급정지 하는데 가장 좋은 제동 방법은? 답은 3번 역상제동. 23번 슬립 S는 5%, 2차 저항 R2는 0.1옴, 유도 전동기의 등가 저항 R옴은 얼마인가? 답은 1.9옴. 24번 동기전동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답은 1번 직류 여자가 필요하다. 28번 부월적 계전기의 설치 위치는? 답은 4번 변압기 본체와 컨서베이터 사이. 26번 고압전동기의 철심의 강판 홈의 모양은? 답은 2번 개방형. 27번 다음 그림은 직류발전기의 분류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 것인가? 답은 복권이죠. 4번 복권발전기. 28번 100V 10A 전기자 저항이 1옴, 회전수는 1800rpm, 민 전동기의 역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답은 1번 90V. 29번 유도전동기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답은 2번 취급이 어려움. 30번 정격 속도로 운전하는 무브와 분권 발전기의 계좌 저항이 60옴, 계좌 전류가 1A, 전기자 저항이 0.5옴 하면 유도 기전력은 약 몇 볼트인가? 답은 3번이죠. 60.5 볼트가 됩니다. 31번 변압기의 2차 측을 개방하였을 경우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무엇에 의하여 결정하는가? 답은 4번이죠. 여자 어드미턴스. 만약에 2차 측을 단락했을 경우는 누설 리액턴스죠. 그래서 두 개 같이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번 입력으로 펄스 신호를 가해주고 속도를 입력 펄스의 주파수에 의해 조절하는 전동기는? 답은 3번 스태핑 전동기. 33번 농용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이 아닌 것은? 답은 2번 2차 저항 기동법. 34번 변압기 부위 결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 부위 결선 시 출력은 델타 결선 시 출력과 그 크기가 같다가 아닙니다. 그 크기가 같다입니다. 아니죠 원래. 35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운전 중 계좌 권선의 저항을 증가하며 회전 속도의 값은? 답은 2번 증가한다. 36번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적 중성층이 이동된다. 37번 반도체 사이리스터에 의한 전동기의 속도 제어 중 주파수 제어는? 답은 2번 인버터 제어. 38번 변압기의 용도가 아닌 것은? 답은 2번 주파수의 변환. 39번 변압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답은 3번 전격 출력은 1차 측 단자를 기준으로 한다. 마지막 문제 40번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 주파수가 틀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답은 주파수가 틀리면 출력이 요동치고 권선이 가열된다. 1회 반복 끝, 2회 반복합니다. 좀 빨리 할게요.
21번 삼성 유도전동기의 2차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값이 2배가 되는 것은 답은 1번 슬립. 22번 다음 제동 방법 중 급정지하는데 가장 좋은 제동 방법은 답은 3번 역산제동. 23번 슬립 S는 5%, 2차 저항 0.1옴, 유도전동기 등가 저항 R은 답은 3번 1.9옴. 24번 동기전동기 장점이 아닌 것은 답은 1번 직류전동기가 필요하다. 25번 부우홀즈 계량기 설치 위치는 답은 4번 변압기 본체와 컨서베이터 사이. 26번 고압전동기 철심의 강판 홈의 모양은 답은 2번 개방형. 27번 다음 그림은 직류발전기의 분류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답은 4번 복근발전기. 28번 100V 10A 전기자 저항이 1옴, 회전수 1800rpm인 전동기의 역기 전력은 몇 볼트인가? 답은 1번 90V. 이거는 플러스로 해도 110V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전동기라는 거 알고 푸셔야 돼요. 발전기면 플러스가 되죠. 요거는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도 많이 3번 넣고서 어설프게 공부하면은 3번으로 답을 해갖고 틀리는 경우 있어요. 29번 유도전동기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답은 2번 취급이 어려움. 30번 전격 속도로 운전하는 무브와 분권 발전기 계좌 저항이 60옴, 계좌 전류가 1A, 전기자 저항이 0.5옴이라 하면 유도기 전력은 몇인가? 답은 3번 60.5. 31번 변압기의 2차 측을 개방하였을 경우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무엇에 의하여 결정하는가? 답은 4번 여자 어드미턴스. 이게 2차 측을 개방했다. 개여 그 다음에 단누 이런 식으로 해서 앞자를 따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2번 입력으로 펄스 신호를 가해주고 속도를 입력 펄스의 주파수에 의해 조절하는 전동기는 답은 3번 스태핑 전동기. 33번 농용 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이 아닌 것은 답은 2번 2차 저항 기동법. 34번 변압기 부위 결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 부위 결선 시 출력은 델타 결선 시 출력과 그 크기가 같다. 36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운전 중 계좌 권선의 저항을 증가하면 회전 속도의 값은 증가한다. 답은 2번. 36번 직류 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적 중성층이 이동된다. 정기적이라고 나오면 맞는 건데 그죠? 37번 반도체 사이리스터에 의한 전동기의 속도 제어 중 주파수 제어는 답은 2번 인버터 제어. 39번 변압기의 용도가 아닌 것은 답은 2번 주파수의 변화. 39번 변압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답은 3번 전격 출력은 1차 측 단자를 기준으로 한다. 40번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중 주파수가 틀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 답은 4번 출력이 요동치고 권선이 가열된다. 이제 2회 반복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푸셔야 돼요. 준비하시고 문제 읽을 준비하시고 21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1번 슬립. 22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3번 역상제동. 우리가 두 선 중 삼상이 세 선이 와요. 그래서 120도의 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회전자계가 형성돼서 돈다고 했어요. 근데 그 3선 중 두 선을 바꾸게 되면 우리가 그 회전자계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역상제동이 가장 빨리 세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그래서 3번 역상제동. 23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그렇죠. 3번 1.95. 24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1번 직류 여자가 필요하다. 25번 문제 읽으시고 변압기 그림도 한번 봐주시고. 답은 4번 변압기 본체와 컨서베이터 사이. 26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2번 개방형. 만약에 저압전동기 철심의 강파 홈의 모양은,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돼요? 1번이 되는 겁니다. 27번 문제 읽으시고. 제가 뭐랬어요? 직권과 분권이 같이 있다. 만약에 얘가 없다 그러면은 분권이 되는 거고, 얘가 없다 직권이 되는 거예요. 얘 둘 다 있다 복권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28번 문제 읽으시고 풀어봐요. 눈으로라도요. 답은 몇 번? 1번 90V. 29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2번 취급이 어려움. 취급이 무지 쉽죠, 다른 거에 비해서. 30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3번 60.5V. 31번 문제 읽으시고. 개방은 4번 여자 어드미턴스. 단락은 누설 리엔턴스가 되죠. 32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3번 스태핑 전동기. 33번 문제 읽으시고.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봐도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지금 4회차까지 오면서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2번 2차 저항기동법. 34번 문제 읽으시고. 얘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답은 몇 번? 4번. V 결선 시 출력은 델타 결선 시 출력과 그 크기가 같다. 아니죠. 출력은 0.577로 감소하고 이용률은 0.866으로 감소가 됩니다. 35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2번 증가한다. 36번 다 왔습니다. 36번 문제 읽으시고. 이 문제 특히 별표 해놓으세요. 이거 시간 지나서 다시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답은 4번입니다. 정기적 중성축이지 자기적 중성축이 아닙니다. 답은 4번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적 중성축이 이동된다. 36번 문제 읽으시고. 주파수 나왔다. 인버터 제어. 답은 2번입니다. 38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2번 주파수의 변환. 이거 저기 변압기를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이 문제 사실 나올 때마다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 되게 이게 다 해당되는 것들 넣어놓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도 제가 이렇게 오래 전기를 했는데도 이 문제 저도 처음에 보고서 야 이거 그래도 좀 어렵게 나왔다. 나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주파수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정확하게 이제 원리를 알면은 얘는 아니에요. 2번 답은 주파수의 변환. 39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3번 전격 출력은 1차측 단자를 기준으로 한다. 마지막 문제 읽으시고. 답은 주파수가 틀리면 뭐예요?
기전력이 틀리면 뭐고, 상회전 반향이 틀리면 뭐고, 파형이 틀리면 뭐고, 이렇게 바꿔서 이 부분을 바꿔서 얘를 가지고 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표를 전체를 다 외워 놓으셔야 돼요. 한번. 어차피 우리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이게 바뀌어가면서 계속 나올 거예요, 분명히. 아직 저도 이제 뭐 다 지금 16년도 2회차까지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풀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답은 4번이죠. 출력이 요동치고 권선이 가열된다. 그래서 15년도 4회차 오늘부로 레벨 2 까지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80문제 외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요점 정리까지 해드린 것까지 다 공부하시면 80문제 그 이상이죠, 사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어떤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충 설명 자료들은 제가 시트를 다 빼가지고 하나의 이론으로 해서 제가 그냥 올려드릴지 아니면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서 강의를 해드릴지 아니면 부분 해드릴지 그런 것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 보통 제가 전기 설비 할 적에는요 6시에 우리가 이제 강의 오픈을 하면은 그건 그냥 자격증이든 뭐 이론이든 뭐든 그냥 문제풀이를 관련도 문제풀이를 그냥 쭉 나가는 거고, 보통 제가 한 17시에 또 열어요. 오픈을 해놔요. 예약을 걸어놔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놓는 이유는 퇴근 시간에 이제 보시라고 이제 예약을 걸어 놓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용어정의나 아니면 뭐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루에 영상이 두 번이 나가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관련된 자료는 이제 제가 지금 다 바꿔놨는데 16년도서부터 다 바꿨는데, 여기 네이버 카페 일렉트릭 아이디어 TV에 회원제로 지금 그 실명 인증을 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업로드를 해놓습니다. 이 자료들은요. 그래서 거기서 다운로드 마음대로 받아가서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